인생 전환기의 건강 수칙. 약보다 음식이 낫고 음식보다 운동이 낫다. 5, 60대 모임의 화제는 단연 건강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건강 노하우를 듣고 있자면 강론에는 강한데 각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도 큰 틀에서는 자원을 어디에 언제 집중할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자원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건강 수칙. 무엇보다 50대는 건강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50대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를 소홀히 보내면 나중에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몸을 완전히 리노베이션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50대는 오랫동안 사용한 몸의 여기저기에 상처들이 누적되어 있고 이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지기 직전입니다. 따라서 50대는 발병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파악해 자신의 약한 부분을 보완해가고 건강에 투자해야 합니다. 근육도 키우고 적정 체중을 만들어야 합니다. 걸음이 늦어졌다면 근력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50대는 여성의 경우 갱년기를 심하게 앓을 때고 남성 역시 갱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중고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인생 전반 50년을 열심히 뛴 만큼 지치고 망가진 몸을 살펴보십시오. 건강 수칙 두 번째, 육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 자원을 충분히 배분해야 합니다. 대부분 몸의 건강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만 정작 노후가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쇠약이 더욱 무섭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정신적 상흔들이 의식의 저변에 쌓여 있는 데다 새로운 환경 변화들이 무지막지하게 닥치기 때문입니다. 생로병사 중 노병사 세 가지가 인생 후반에 닥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노병사를 겪어야 하니 쇠약해진 몸과 마음의 충격들이 운석처럼 부딪힙니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관계 단절로 인한 고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과 고독은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후에는 풍성한 관계를 가져야 이러한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도 높고 우울증 발병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항우울제 소비량은 한국이 거의 최하위를 차지하고 덴마크는 7위입니다. 우울증에 대한 사회의 인식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관계, 몰입, 일 등 정신 건강을 높일 수 있는 사전적 활동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우울증을 숨기지 말고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건강수칙 세 번째, 부부 모두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부부는 노후의 건강과 생존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많이 아프면 간호하다가 같이 병이 나기도 합니다. 발병했지만 배우자의 간호로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간혹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남성은 자신의 마지막을 돌봐주는 사람이 배우자일 가능성이 크므로 배우자가 건강한 게 본인에게도 득이 됩니다. 건강수칙 네 번째, 잘 걸으면 운명이 바뀐다. 걷기는 막연한 느낌보다 수치로 관리해야 합니다. 앱을 이용해서 평균 걸음수를 살피고 데이터를 보관해 두십시오. 데이터가 있으면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고
자신의 걷기 패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십시오. 또한 걸으면서 다른 일을 병행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강의를 듣습니다. 무엇이든 계속한다는 것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은 누워서 생각하기도 하고 앉아서 생각하기도 하는데 걸으면서 생각하는 게 가장 균형 잡혔다는 말들을 합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일 뿐 아니라 아이디어, 지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활동입니다. 건강수칙 5번째, 연대의 근육을 키우자. 연대감을 상실한 아노미 상태는 정신 건강을 해칩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대를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요? 가족의 연대. 사회가 불안정해질수록 믿을 수 있는 건 그래도 가족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 중력 관계를 잘 설정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금보다는 근육이, 근육보다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들이 끊어지는 노후에는 나의 허벅지 근육뿐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이어주는 연대의 근육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허벅지 근육이 없으면 몸이 아프지만 연대의 근육이 없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6번째 건강수칙, 내 몸에 호기심을 갖자. 나이가 들면 신체의 노화와 함께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노화에 대해 분개하는 사람이 있지만 소용없는 일입니다. 갑자기 사람의 이름이 안 떠오르고 자기 머리를 때리고 한탄해봐야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합니다. 적응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스키너 박사는 노년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불완전성이 최소한의 문제를 일으키는 세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65세를 넘기면 절반이 넘는 사람이 시력이 뚜렷하게 감퇴됩니다. 스키너 박사는 여기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라고 합니다. 거실 스탠드에 커다란 렌즈를 달아 물체를 크게 볼 수 있게 하고 지갑이나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의 접이식 돋보기를 마련해 휴대하라고 합니다. 돋보기가 없을 땐 스마트폰으로 찍어 화면을 확대해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조명이 껌껌해 가뜩이나 안 보이는 글씨가 더 안 보입니다. 그럴 땐 스마트폰에 손전등 기능이 있으니 그걸 켜서 보면 됩니다. 이것들은 불완전한 시력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들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를 너무도 잘 잊어버립니다. 숨겨놓은 위치를 적은 비밀 지도를 그려놓고는 숨겨놓은 사실마저 까먹기 일쑤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막상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할 말을 까먹을까봐 걱정될 때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하려는 말을 혼자 계속 되풀이합니다. 또한 수첩, 냅킨, 메모지에 기록하기입니다. 기록한다는 행위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느낌도 주니 일석이조입니다. 노후에는 곳곳에서 불완전함이 생깁니다. 시력, 청력, 미각, 후각, 시각, 촉각, 기억력 등 많은 것에서 기능장애가 발생합니다. 마찰이 커지는 셈이죠. 감각 기능을 되돌릴 수 없을 때는 저항을 최소화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대화할 때 까먹는 것보다 메모를 해두는 게 불완전함이 야기하는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죠. 사람의 몸은 철저하게 개별적입니다. 음식, 운동, 약 등의 각자의 몸이 다르게 반응하니 자신의 몸에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속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몸에 호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평균이 아닌 나만의 몸 통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건강이 따라옵니다.